요즘 다들 약속 많으신가요? 이 시국이 아니라면 회식이다 뭐다 하면서 술자리를 많이 가지잖아요. 술자리 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뭘까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최근에 한 젊은 학생의 이름을 딴 이 법이 위헌 판결이 나서 화제가 됐었죠. 바로 윤창호법입니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육군 카투사에 입대해서 복무 중이었죠. 이 군인은 2018년 9월에 휴가를 나와서 친구들하고 부산 해운대에 놀러 갔습니다. 2018년 9월 25일 새벽 2시 25분, 이 군인과 친구들은 해운대 미포 오거리 교차로에 횡단보도에 서 있었죠. 그런데 그때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되게 많지한 BMW 차량이 이 군인과 친구들을 들이받게 됩니다. 0.181%가 얼마나 높은 거냐면 면허 취소 기준이 0.08%인데 그것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였던 거죠.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결국 그 군인은 뇌사 상태에 빠진 채로 사경을 헤매다가 한 달 반 뒤에 사망해버렸고, 그 외에 친구들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사망했던 군인, 그 군인의 이름은 바로 윤창호였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 시작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적인 여론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2가지 종류의 법이 강화가 됐는데요. 제1윤창호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음주 또는 약을 한 채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이었고요. 제2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운전의 기준 자체를 빡세게 만들고, 그리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이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제2윤창호법 중에서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입니다. 일단 그 조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한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만 놓고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사고 같은 게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대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적당한 처벌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건 좀 너무 과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이 조항이 얼마 전 2021년 11월 25일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위헌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제일 센 법인 헌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헌법 밑에 법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법률은 자기보다 센 법인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헌법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헌법재판소라는 곳인데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에 대해서 이거는 좀 헌법 위반인 것 같은데 하면서 위헌 결정을 내려버리면 이 법은 애초에 없었던 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규정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왜 이런 위헌 결정을 내렸을까요? 국민들 보고 신나게 음주운전하고 다니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법은 굉장히 맹점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 판결이라고 내린 그 핵심적인 논리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재범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시간적인 제한이 없다. 윤창호법에서 가중처벌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시간적인 제한이 없다 보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딱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지금 음주운전을 하는 순간 이 법이 적용돼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둘째, 과거의 위반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과거의 위반 행위가 단순히 경찰의 단속 기록만 있고 유죄 판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적용돼서 가중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큰 문제인 거죠. 셋째, 이 조항은 하한선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을 넣어서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까지도 엄하게 처벌할 우려가 있다. 알코올 도수가 미친 듯이 높은 사람과 기준을 살짝 넘은 사람을 동일하게 처벌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죄는 최하를 징역 2년으로 둠으로써 죄질에 따라서 다르게 처벌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마시나 많이 마시나 어차피 세게 처벌받는데 다 마시자,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요약인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기존 윤창호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다시 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을 만들 때는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깊이 연구해서 다시는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정교하게 제대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법률은 처음부터 없었던 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창호법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받으셨던 분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실제로 듣기에도 최근에 이 윤창호법과 관련해서 재심 청구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윤창호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을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일반 음주운전, 일반 상습범 규정으로 공소장을 변경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죄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윤창호법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반 음주운전을 저지른 거는 맞으니까요. 대신에 만약에 좀 가벼운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윤창호법을 적용받을 때에 비해서 비교적 좀 감형을 받을 여지는 있을 것 같네요. 코시국이라고 해도 연초에는 이런저런 모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재밌게 술 마시고 즐기는 건 좋지만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너도 나도 모두 안전한 귀갓길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법률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변이었습니다.